아닌 것도 맞다고 갖다 밀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이분입니다. 죽은 사람도 입을 연다라는 말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 사실이에요. 저 울라고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데 우는 겁니다. 신을 보고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 나가잖아요. 뭐 사이비 교회?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교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울잖아요. 그럼 누가 시켜서 웁니까? 작은 아버님께서도 김정은이를 만났어요. 악수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신의 손을 잡으니까 막 눈물이 왈칵 나더래요. 저는 일반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이에 대한 충성심은 한 70, 80%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0%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씨도 안 무너집니다. 이제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버리는 카드로 사용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김정은도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하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똘끼는 있어요. 그럼 버튼 누르는 거죠. 저는 2016년 자유 대한민국으로 찾아온 이철은이고요. 보이부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정보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상 동향을 장악하는 그런 쪽에서 있었습니다. 보이부라는 기관은 뭐 선전용보다도, 선전은 다른 데서 하고요, 그 선전한 내용을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뒤에서 알아보는 것이죠. 앞에서 선전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뭐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라든지, 그리고 또 보이부가 직접적으로 강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보이부는 북한의 정당성, 그리고 또 김정은 체제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뒤에서 알아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뒤를 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래도 뒤에서 알아보는 쪽이 좀 파워가 세지 않을까요? 아닌 것도 맞다고 갖다 밀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이부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보이부에 대해서 보이부에 한번 잡혀가면은 죽은 사람도 입을 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아무래도 보이부 파워라는 것보다도 그 체제를 뒤에서 지탱하고 있는 것이 보이부, 보안소, 당기관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용을 가지고 알아보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이부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조금 좀 파워가 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인기 있으려면 거짓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저는 거짓말을 잘 못 쳐가지고요. 저 사실이에요. 저 울라고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데 우는 겁니다. 왜냐면 북한에서 김씨 부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신입니다. 신을 보고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 나가잖아요. 뭐 사이비 교회?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교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울잖아요. 그럼 누가 시켜서 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북한도. 김정은이는 지금 현재 북한에서 신이에요. 그 신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를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눈물이 안 나겠어요? 가슴이 안 뭉클하겠어요? 단편적인 실례로 저희 이제 작은 아버님께서도 김정은이를 만났어요. 악수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손을 잡는데 이 온몸에 전륜이 솟으면서 막 뭔가 모르는 충성심이 막 활활 불타오르고, 신의 손을 잡으니까 막 눈물이 왈칵 나더래요. 이거는 실제 근데 북한 사람들이 거의 다 무슨 뭐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저건 뭐 거짓말이다, 저건 뭐 누가 통제해서 그러고 시켜서 그러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건 거짓말이고 다 그렇다면 북한 체제는 이미 전에 무너졌어야죠. 아직까지도 김씨 체제를 찬양하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고, 김정은이를 그렇게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본인이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우는 겁니다. 저건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죽었다고 할 때. 만약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울어다. 나만 안 우면 또 이상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는 거예요. 이런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이제 행사에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북한에서 말하는 신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을 보고 있는데 막 감정이 북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때는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솔직히 눈물이 안 났는데 울었어요. 다 우니까. 나만 안 울면 되게 나만 나쁜 놈이 되니까. 분위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만 보면은 우리 뭐 클럽이라든지 가면은 아무리 그래도 난 춤 못 춰 해도 뭐 머리는 끄덕거리고 엉심부 술룩술룩 하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그런 것처럼 분위기가 있거든요. 다 그 분위기에 맞게끔 옆에서 막 울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치면서 우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울어라 하고 막 때려가지고 우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는 없죠. 말 자체로 북한에서 얘기하는 일요 행사인데 뭐 토대 나쁜 사람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정은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나 김정은을 죽일 수도 있어 막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평양 시민들이 많이 참가하지 않습니까? 평양 시민들은 김정은이도 얘기했지만 평양 시민들은 자기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북한은 평양공화국과 지방공화국이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평양 시민들로 해가지고 이제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거지, 지방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이제 간부들이 이제 올라가서 초대를 받아서 올라가서 행사를 참가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아무 사람이 갈 수는 없습니다. 뭐 북한에는 뭐 우리처럼 무슨 통계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뭐 전화를 돌려가지고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뭐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이거 뭐 다 이제 알아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못 하고요. 믿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조직 생활이라는 걸 시작해서부터 쇠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상에 대해서는 믿고 있고, 성인이 되면 이제 정보원들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사상 동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통계 자료를 명백하게 장악은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건 알고 있죠. 보위부 안에서는 99%죠. 왜냐하면 보위부라는 것은 또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또 그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무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북한 주민들과 다르죠. 저는 일반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은 70, 80%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0% 이상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구별이 돼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지금 현재는 없어졌지만 뭐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방송 채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이제 해외 사람들이 보게끔 돼 있는 방송인데, 그런 것처럼 북한 주민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외 선전은 오직 북한 주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내리는 지시에 그 충성스럽게 또 보답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치면서 일하는 내용들, 조국이라고 하는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다 홍보하는 내용과 북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뭐 노래나 영화, 가극, 우리말은 뮤지컬이죠. 그런 효과는 아무래도 그냥 가서 말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있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한 편의 책, 한 편의 글이 1000만 군중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그래요. 노래 하나가 북한 1000만 명 이상의 심금을 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영화, 노래, 뮤지컬 이런 것들이 체제 홍보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영화를 보십시오. 북한의 영화를 보면은 당이 안 들어간 영화가 없고, 노래 역시 당이 안 들어간 노래가 없어요. 그만큼 선전 효과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은 영화나 노래 이런 거라는 거죠. 뭐 강연이라든지 쇠뇌 교육에서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보다도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김정일이 때는 더했죠. 영화혁명이라고, 가극혁명이라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뮤지컬 혁명이에요. 김씨 부자를 롤모델로 내세워가지고 그냥 아주 신으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거 보면서 어떻겠어요? 이야, 우리 수령님께서 이랬구나, 우리 장군님께서 이랬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자기가 당에 대한 충성심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영화 효과는 김정일 때부터 맛본 거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역시 그걸 무시 못하죠. 북한 주민들이 어쨌든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고 북한을 침략을 했다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는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신이라고 믿지 않고 그냥 신처럼 보는 거지 신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 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같이 우러러 모신다는 의미지 그 사람들을 무슨 신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 신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신이 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신처럼 저거 하는 거지. 북한에서는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뭐 성탄절을 안 세는 것이 북한 하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3살에 뭐 총 쐈다. 그리고 5살에 뭐 운전을 했다. 그런 이제 위대성 교양 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5개월에 걷고 8개월에 말을 했다 이런 내용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그건 어디서 와전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허무하게 교육을 하진 않습니다. 뭐 믿을 수밖에 없죠. 계속 교육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야 진짜 하늘이 낸 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햄버거 자체를 북한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을 일도 아니에요. 이거. 평양에서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햄버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지. 뭐 겹빵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햄버거라든지 삐자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무슨 뭐 김정일이가 발견했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방에서는 햄버거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한 50% 믿는 것 같아요. 선진국이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제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행사는 자발적인 행사 참여가 아니에요. 북한은 다 강제적입니다. 몇 시에 어디서 행사가 있으니 참가하시오. 그리고 참가하면은 뭐 몇 시 전에 리허설도 다 진행을 하고요. 리허설 때부터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박수 쳐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만세를 외쳐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냥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는 그 일회 행사라고 하는 군사 퍼레이드라든지 그 기념일마다 열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단체로 집단적으로 행사에 동원되는 거예요. 강제성을 좀 많이 띠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군인들과 관련해서 보위사령부라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위사령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그 뒤에서 또 그 사람들도 저희하고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단지 사회냐 군대냐 차이고. 그리고 거기는 또 군인들에게 정치부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부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시키죠. 근데 사회 사람들보다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육은 더 쉬워요. 무리지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교육하기가 더 쉽죠. 그리고 규율이 있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사상교육은 군인들이 더 쉽죠. 근데 그 군인들이 좀 사상이 지금 현재는 조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아시겠지만 한류 콘텐츠가 북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란 이 새 세대 청년들의 인식 수준은 기존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람들보다도 많이 깨어있고 많이 조금 좀 스마트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점점 교육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연대적 책임을 짓는 거죠. 연대적 책임을 져서 지휘관들 뭐 군복을 벗는다든지 또는 그리고 또 그 청년 그 탈북 군인이 나왔다고 한들 북한에서 탈북한 것처럼 안 하면 돼요. 안 알려주면 되거든요. 예. 그냥 뭐 행방불명 제일 간단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서류에 보면 행방불명이 꽤 있어요. 그게 뭐 한국에 갔다든지 뭐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또 하면 되니까 굳이 탈북했다라고 홍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모르고 있는 내용을 갖다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감춰놓을 수도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탈북했다고 안 알려줍니다. 연대적 책임으로 뭐 부장 그리고 뭐 과장 이런 사람들 군복 벗었겠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사변은 없었을 겁니다. 수용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뭐 연대적 책임을 그렇게 뭐 수용소까지 보내는 건 아니고요. 제대를 시키는 거죠. 군대에서. 관리를 잘못했다, 교육을 잘못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살아는 있지만 자기 직무를 수행 못하는 정도. 아니 뭐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뭐 로열 패밀리라고 하는 김정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관리를 하긴 하겠지만 김정은의 신임을 받으려면은 검토가 다 끝나고 그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골수 충성분자들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다 그냥 오픈시켜놓고 놔두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는 않지만 관리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저는 뭐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나라 언론이나 뭐 각국 같은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너무나도 잘못되게 편파적으로 방송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고 한 게 뭐 솔직히 김정은 시대뿐만이었나요? 뭐 김일성이 죽고 나서부터 무너진다고 했는데 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시대도 안 무너집니다. 이제 그 어떤 체제가 바뀌고 나면은 1, 2년 안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끝까지 가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김정은 체제가 유지된 지가 지금 15년째예요. 14년째. 그런 북한 김정은 체제는 이제 무너지지 않아요. 김정은은 이제 자기의 기층을 다 튼튼히 기반을 마련해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 원동력은 뭔가? 기본 원동력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측근들과 그리고 또 김정은이를 진짜 믿고 있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북한 주민들이 북한 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있고 북한 체제가 금방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고 현실적으로 제가 북한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북한 정보국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김정은 체제는 안 무너질 겁니다. 아마. 그리고 거기에 있는 로열 패밀리들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아는데 지금 북한 체제에서 자기네가 못 살고 못 먹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그렇게 한심한 나라다? 물론 한심합니다. 그러나 돈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 다 합니다. 아무리 무슨 뭐 유엔 안보리 이사에서 뭐 제재를 한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해도 다 들어올 거 다 들어오고 나갈 거 다 나갑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 어때요? 간부들 뭐 비리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선 그치만 비리? 괜찮아요. 간부들 떵떵거리면서 합니다. 예. 그럼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먹고 살 거 다 먹고 살고 자기 후대들까지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김정은에게 충성하면 되거든요. 김씨 가문에. 근데 거기서 약간 삐뚤어지면은 뭐 먹다른하고 해서 그렇지만 뭐 다른 거 없이 김정은이 개가 돼가지고 충성스럽게 획획되면 되는데 굳이 왜 모험을 하고 선택을 그렇게 위험하게 하겠습니까? 예.
전혀 없다고 하면 또 아니겠죠. 왜냐하면 또 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뭐 물론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핵을 뭐 어떻게 소형화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데 아마 이번에 김정은이가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뭐 북한에 비해서 핵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핵을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핵을 사용하는 날에는 그 나라는 멸망하는 길이거든요. 김정은이도 역시 같아요. 진짜 북한이 무너지고 북한이 진짜 벼랑 끝에 섰다고 하면은 핵 버튼을 누르겠는지 모르겠지만 가도 살자고 하는 애라서 핵을 사용을 못 한다는 건 자기도 김정은이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그 핵도 핵이지만 대칭 전력, 지금 현재 군사력에 재래식 군사력에 좀 힘을 넣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핵은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핵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체제 그걸 떠나서 북한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뭐 벼랑까지는 안 가겠죠. 그러나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버리는 카드로 사용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김정은도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하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똘끼는 있어요. 김정은이가 가족까지 죽이는 자기 고모부까지 막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로 정신 상태가 완전 취못한데 아니 뭐 벼랑 끝에 몰렸는데 야 나도 죽을 판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럼 버튼 누르는 거죠. 외국 언론뿐만이 아니고 뭐 대표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내 나라에서도 뭐 언론이 잘못됐는데 뭐 남이 나라까지 뭐 이렇게 뭐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만한 능력은 안 되죠. 그러나 뭐 제가 외국 언론들도 가끔 이제 누가 보내줘요. 이렇게 보내주면 이렇게 보면은 김정은이에 대해서 그리고 뭐 로열 패밀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제가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솔직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뭐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 특히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모든 거는 진짜 비밀이거든요. 극비의 극비고. 그런 내용들은 뭐 진짜 저거 사실을 갖다 얘기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 방송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의무에서 이런 거짓 정보를 알아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면은 그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아이러니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거 퍼다 쏜 것도 많죠. 뭐 김정은이 사망했다라는 뭐 그런 뉴스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솔직히 뭐 해외에서 뭐 갖다가 바로 사용한 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 가지고 또 일부 탈북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호황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뭐 그런 소식들이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 보면은 인용을 하더라도 뭐 좀 파악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